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랬죠? 사항을 정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육성하여 그 다음에 또 자, 맨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에 어떻게 한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목적 왜 이걸 만들었냐? 자,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련 사항이에요. 이 법은.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개사하고 개업자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 개업한 거는 개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건데 조금 이따 용어장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재정목적에서는 개업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해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여기에 공신력 제공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이거 조심해 줘야지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법의 전의 목적, 개정 전의 목적이 공신력 제고였었어요. 개정 전의 목적이. 자, 그러면 공신력을 높인다가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 여기 이런 이제 연역 부분 바로 전 강의에서 배웠던 연역 부분에 부동산 중개법 있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공신력 제고였었어요. 왜냐? 공신력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막 이제 이쪽 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이 너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신력을 높이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공신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공신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공신력이 상당히 어떻게 한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신력이 높아졌으니까 뭐를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이제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성 제고를 하고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자,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부동산업 하면 이거 틀립니다. 자, 부동산업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되죠. 자, 부동산업 하면 포괄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교론에서 배우시겠지만 자, 뭐 컨설팅업, 감정평가업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통괄적으로 하는 게 부동산업이죠. 그래서 부동산업법은 틀리고요. 중개업이라는 소규모입니다. 건전하게 육성한다. 건전이지. 자, 공정하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하다. 왜 이렇게 목적을 만들었냐?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 너무 조폭이라든가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불건전한 거죠. 그 불건전한 것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만드는 거고 이렇게 전문성 제고하고 건전하게 만들다 보면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자, 이런 최종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국민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면 그거는 틀린 부분이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만 이렇게 했지만 자, 큰 틀을 여러분들 일단 보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거기 보니까 알아두기라고 있죠.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을 보면 자, 일단은 법령 여러분들 이건 아마 기초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 법령. 자, 공인중개사 법령. 그럼 법령은 뭐냐? 법률과 그 다음에 또 시행령과 그리고 또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는 없는 것이고 이제 요걸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들 교재에 알아두기 부분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법률은요. 소위 말하는 법이죠.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큰 틀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입니다. 거기서 모든 세부적인 것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큰 틀, 아웃라인을 짭니다. 이렇게 해서 왁구라 그러죠. 이거 참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왁구라는 말은 일본 말이죠. 그냥 틀을 짭니다. 이만큼의 기본 틀을 짜놔요. 기본 틀을 짜놓는데, 자, 그래서 이만큼 짜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큰 틀 짜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자,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 바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대통령한테 넘깁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은 큰 틀이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대통령이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큰 틀을 짭니다. 요 대통령이 짜는 틀을 뭐란다?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란다? 대통령령 이렇게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쁘죠? 자, 뭐 많이 바쁘죠? 할 일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는 참 뭡니까? 다른 그 대통령 지금 나간 대통령 얘기도 많이 했는데 자, 어쨌든 바빠요. 바쁘니까 어떻게 한다? 자, 내가 요만큼 중간 틀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대통령이 다시 너한테 위임시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바로 각 부서장이에요. 자, 그래서 각 부서장이 만듭니다. 부서장은 누구예요? 장관이죠. 그래서 일단은 각 부서에서 만든다. 행정부처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것을 뭐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인 것을 누가 이제 각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요까지가 뭐냐면 법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자, 대통령령 하면 돼요. 앞에다가 누구누구 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행 규칙은요. 우리나라 행정부처가 여러 개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각 부서명이 붙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이면 어떻게 하냐. 어느 부서 담당이냐.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담당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가 뭐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왜 기초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설명하느냐. 나중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뭐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할 때 여기에서 일단은 바꿔서 나와요. 어떻게 바꿔서 나오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적어도 국토교통부를 보고 대통령령이 뭔지는 일단 알아야죠. 자, 이제 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요거에 대한 부분은 알아두시고 넘어가 줘야 돼요. 의외로 법을 공부하는데 이걸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법령이라고 한 것은 일단은 세 개를 묶은 거고요. 이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근데 법령은 일단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령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지자체로 위임시켜주는 것을 뭐라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일반 상식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그래요?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을 자치법규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이제 법률적 용어로 뭐라냐면 조례라고 하죠. 자, 이제 법령이 있고, 그럼 이거는 출제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니까 시험 문제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는 두고 넘어가야 돼요. 조례라는 게 있다는 것은. 자, 일단 조례는 각 지역별로 틀릴 수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조례는요. 일단은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조례가 시험 문제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서울특별시 조례와 경기도 조례가 내용이 틀린데 서울특별시 조례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또 내용이 틀리잖아요.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조례가 어떤 것이 있고 조례가 뭐다라는 것은 알고 넘어가시면 되죠. 조례는 자 광역조례와 그 다음에 또 기초지자체, 기초조례라는 건데 광역조례, 광역지자체가 뭐죠? 시도죠. 그래서 이거를 시도조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초는 기초지자체죠. 기초지자체로 시, 군, 구조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도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시군구조례. 이거는 뭐예요? 이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남구, 강서구 뭐 이런 게 강동구, 동서남북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 구조례, 시조례 뭐 이런 것들이 시군구조례죠. 이게 기초지자체 조례입니다. 자, 그래서 조례가 시도조례와 시군구조례로 나눠진다는 거 요거와 자, 그 다음에